없고 이제 인본주의, 휴머니즘의 시대, 인간이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가 다시 시작한다. 모든 것을 신의 뜻으로 해석하는 데서부터 다시 인간의 눈으로 세상을 관찰하고 인간의 머리로 해석하는, 어쩌면 이성의 뭐 재발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스 로마 시대에 한번 꽃을 피웠던 그런 이성이 중세 시기에 멈칫했다가 다시 재생하는, 그래서 르네상스를 뭐 재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성의 재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런 변화가 일어나던 것이 르네상스 시기이고, 그러한 그 변화에 걸맞은 의학상의 변화도 일어나게 됩니다. 르네상스 시기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지만은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들라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 생각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전에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인체 해부학이 이때 비로소 하나의 학문으로 성립하고 빠른 속도로 발전하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죽은 시체에 칼을 댄다는 것은 뭐 법으로 금지할 필요도 없이 절대적인 금기였습니다. 동서를 막론하고요. 서양에서도 그랬습니다. 서양 고대 시대, 알렉산드리아 시대에 잠시 인체 해부가 허용된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자들의 해석이 참 분분합니다. 정말 그럴듯한 해석이 아직도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잠시 인체 해부가 허용된 적이 있었고 다시 문이 닫혀서 또 2000년가량 지속이 됩니다. 1500년가량 지속이 됩니다. 그러다가 중세 후기에 인체 해부를 허용하는 게 나타납니다. 이탈리아에서부터. 중세 후기 이탈리아에서부터 몇몇 도시에서 인체 해부를 허용한 게 나타나고, 하지만 그것이 당장 해부학으로 하나의 학문으로 발전했던 건 아닙니다. 또 한 200년 정도의 그런 회임 기간이 또 필요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인체 해부학이 탄생한 것은 1500년대. 여기 적어놓은 베잘리우스 같은 학자의 노력에 의해서 본격적인 학문으로 탄생을 하게 되고 또 빠른 속도로 발전합니다. 현대의학에서 해부학을 빼놓고는 현대의학을 논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현대의학에서 아주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과대학 학생들 그 교육 과정을 보면은 1학년 첫머리에 제일 많이 가르치는 과목이 해부학입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다른 과목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그럴 수도 있고, 또 달리 더 많이 배워야 될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기도 합니다만 아직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저희 학생 때는 뭐 1학년 때 일주일에 거의 절반이 해부학 시간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하여튼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현대의학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병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지만 대부분 병명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폐, 결핵, 위, 궤양, 간, 경화, 신장, 암.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폐에 생긴 결핵이죠. 위에 생긴 궤양이고, 간에 생긴 경화, 신장, 콩팥에 생긴 암입니다. 처음에 해부학 명칭이 나오죠. 폐니, 위니, 간이니, 신장이니 하는 해부학 명칭이기도 하고, 부위, 장소입니다. 장소. 어디에란 얘기예요. 어디에. 우리 그냥 보통 말로도 누가 아프면은 어디가 아파 그러죠. 어디가 아파. 장소를 얘기하죠. 언제부터 우리가 어디가 아파라는 그런 표현을 썼는지 한번 국어학자들이 좀 연구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그런 표현이 나왔을까? 아주 그 흔한 표현이고 자연스럽고 당연한 표현인 것 같지만은 저는 그 말이 함축하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차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부학적인 그런 의미입니다. 장소, 해부학 명칭이 나옵니다. 해부학이 발전하지 않았다면은 병 이름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겁니다. 서양에서도 1700년대까지도 주로 사용하던 병명은 이런 식입니다. 기침병,
설사병, 열병 그렇습니다. 지금 기침이나 설사나 열 자체를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200여 년 사이에 생긴 아주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열이든지 기침이든지 뭐 출혈이든지 설사든지 하는 거는 병, 디지즈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이지 그 자체를 병이라고 여기지 않거든요. 자체를. 근데 과거에는 그 병하고 증상하고를 혼동하고 그냥 증상이 병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 이름에서부터 그렇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기침병, 해소병, 열병. 근데 그것이 1700년대부터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은 그보다 조금 앞서 한 200년 전에 인체해부학이 성립하고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킨 게 인체해부학입니다. 그 전까지 없었던. 사실 해부학이 이 근대 서양에서 르네상스 시기에 탄생한 이후에 자생적으로 해부학이 탄생한 예는 달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서양에서 생겨난 이 해부학을 받아들임으로써 다른 그 문명권의 해부학이 생겨나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생긴 것은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베잘리우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베잘리우스고요. 그다음에 그건 그 시대에 인체 해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베잘리우스가 인체의 구조에 대하여라는 책을 펴낸 것이 1543년입니다. 지금부터 500년이 조금 안 됐죠. 한 470년 전의 일인데요. 베잘리우스는 원래는 벨기에 사람입니다. 베잘리우스가 이탈리아의 파도바 대학이라는 곳에 가서 요새식으로 하면 의학 박사가 됩니다. 그리고 능력을 인정받아서였겠죠. 거기에 이제 교수가 됩니다. 아주 젊은 나이에, 지금으로 가서 아주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는데, 베잘리우스는 참 좀 특이했답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아이와 달리 해부하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처음부터 사람 시체를 해부한 거 아니겠죠. 아주 어렸을 때는 곤충 잡아다가 곤충 채집해서 해부를 하고, 점점 커지면서는 다른 동물들을, 근처에 있는 뭐 가축들을 개 잡아서 하고, 또 쥐나 고양이나 이런 것들 잡아다가, 참 별난 어린이지요. 파리대학 의학부에 들어가서 해부